끝내기 PPTX의 2번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탭에 고급 애니메이션 그룹에서 애니메이션 창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전 강좌에서 배웠던 나타내기 애니메이션들이 각각의 개체에 적용된 모습인데요. 모두 재생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애니메이션, 두 번째 애니메이션, 세 번째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번호가 다른 것으로 보아서 슬라이드 쇼 상태에서는 처음 클릭했을 때, 두 번째 클릭했을 때, 세 번째 클릭했을 때 각 개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 창을 보시면 각 개체에 할당된 애니메이션 순서가 이곳에도 목록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각 순서에 해당하는 개체의 이름이 이곳에 표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진행시간 표시 막대가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픽 개체만 보더라도 1번과 3번 애니메이션 진행시간에 비해서 2번 애니메이션의 진행시간이 매우 짧은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요. 1번은 이 정도 시간, 2번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 애니메이션의 진행 시간은 해당 개체를 클릭을 하고 이 목록 버튼을 눌러서 이곳에 있는 타이밍을 적용을 해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재생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곳에 있는 타이밍 그룹의 재생 시간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재생 시간을 임의로 조정하셔도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곳에 커서를 가져다 대시고 드래그하는 것으로 재생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생을 한번 해보면요. 방금 전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타이밍을 다시 클릭하시고 재생 시간은 원래 매우 빠르게로 다시 설정을 바꿔 두겠습니다. 이번에는 각 개체들이 나타난 이후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사라질 것인지를 추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 목록에서 끝내기 항목으로 정리된 여러 가지 옵션들이 되겠는데요. 현재 1번 개체를 선택을 하고 날아가기라는 끝내기 항목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적용하는 순간 날아서 이 개체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존의 개체들이 나타나는 과정들이 1번, 2번, 3번 순서로 적용이 되었던 것인데요. 지금 적용된 끝내기 애니메이션은 이 개체가 이미 가지고 있던 나타내기 애니메이션에 추가된 것이 아니라 그 나타내기 애니메이션을 제거하고 대신해서 적용된 셈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재생을 해보면요. 첫 번째 애니메이션은 이 개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개체가 사라지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돼버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의도했던 것은 세 개의 개체가 각각의 애니메이션이 적용돼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애니메이션으로 이 개체가 사라지는 애니메이션이 구동되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기존의 개체에 적용되어 있던 애니메이션이 교체가 되는 셈이 되는 것이었죠. 일단은 이 되돌아가기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적용된 끝내기 애니메이션을 원래의 나타내기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바꿔 놓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다시 이 개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끝내기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애니메이션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목록을 펼치시고요. 아래쪽으로 슬라이드 바를 내리시면 끝내기 항목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실선 무늬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해당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면서 실선 무늬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4번이라는 숫자가 새로 추가된 것을 보아서 이 개체에 적용된 애니메이션은 두 가지로서 첫 번째 애니메이션은 나타내기 애니메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애니메이션으로서 이 개체가 사라지는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이곳과 이것을 참조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번 개체를 선택하고 역시 끝내기 애니메이션으로서 회전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3번 개체를 선택하고는 끝내기 애니메이션으로서 이곳에 있는 내용을 적용해도 되고요. 추가 끝내기 효과가 있습니다. 이 목록으로 정리되지 않은 좀 더 많은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끝내기 효과 추가 상자가 나타나면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빈 공간을 클릭해서 모든 내용들이 재생이 되도록 설정을 하고요. 모두 재생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애니메이션으로 얘가 사라지고요. 다섯, 여섯 번째,
이렇게 설정된 내용들이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번 개체가 나타나고 바로 사라지고 그 다음에 2번 개체가 나타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하나의 개체가 등장과 퇴장이 연이어져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이 순서를 클릭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빈 공간을 클릭하고 모두 재생을 해보면요. 이렇게 첫 번째 개체가 나타났다 사라지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개체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사라지게 됩니다. 끝내기 애니메이션도 효과 옵션이 있어서 이미 적용된 애니메이션의 적용 방향을 바꾼다거나 좀 더 보강된 내용으로 효과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순서의 끝내기 애니메이션 항목을 선택을 하고요. 효과 옵션을 보시면 실선 무늬가 지금 가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세로로 바꿀 수도 있고요. 바둑판 문양으로 사라지는 세 번째 끝내기 애니메이션을 선택해서도 효과 옵션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쇼에서의 상황을 생각해서 애니메이션의 시작 방식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쇼 화면에서 보여졌을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텐데요. 처음 클릭했을 때는 이 개체가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 클릭했을 때는 이 개체에 대한 설명이 끝나기 때문에 이 개체는 사라지게 될 것인데요. 사라짐과 동시에 이 왼쪽에 있는 개체가 연이어서 자동으로 나타났으면 합니다. 그런 경우 이 3번 개체의 시작 방식을 클릭할 때가 아니라 이전 효과 다음에로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이 개체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나서 화면을 클릭을 하면 이 개체가 사라지는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될 텐데요. 그런 효과가 적용된 이후에 자동으로 가운데 개체가 나타났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개체가 나타나는 애니메이션 창의 순서를 클릭을 하시고 이곳 역시 이전 효과 다음에로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시작 방식을 수정한 상태에서 슬라이드 쇼에 처음부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바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첫 번째 클릭을 했을 때 이 개체가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개체가 사라진 다음에 자동으로 왼쪽에 있는 개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이 개체가 사라짐과 동시에 가운데 있는 개체가 자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고 애니메이션 창의 옵션을 조정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